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너만 아는 척하고 싶으면 모른 척하고 싶어져. 뭐라는 거야 이 비용신이. 이 뭔 개소리야! 술집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방치되며 살아가던 소미가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은 옆집 아저씨 태식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한 부인을 잃은 태식 역시도 소미 외에는 기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은 소미가 다른 아이의 가방을 훔친 뒤 경찰에게 잡힌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유 안 훔쳤어요. 좀 아닌데. 이제 안 훔쳐요. 저 가방 네가 훔쳤어? 가방 안 훔쳤어요. 그냥 제 거랑 뭐가 다른지 본 것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미는 자신의 아빠가 태식임을 말하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태식은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이내 소미를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뜹니다. 아빠야? 아저씨! 저기요! 이봐요! 아빠 아니야? 이 장면을 보신 많은 분들이 자취를 감추고 살아가고 있기에 경찰에게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숨겼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조금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영화로 넘어와 소미는 믿었던 태식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자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미는 태식에게 말합니다.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허나 그렇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아저씨 태식과 헤어진 뒤에 소미는 마약을 찾으러 온 불청객 종석이 자신의 엄마를 드라이기로 고문한 것을 보게 되고 이를 바라보던 람로아는 소미의 눈을 가려줍니다. 이후 종석은 효정과 소미를 납치한 뒤 이를 중심으로 태식을 협박하여 카메라 가방을 내놓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태식은 효정이 맡긴 카메라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석과 만석은 만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맡긴 곰을 람로안이 총으로 쏴 죽이게 함으로써 태식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고 이후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효정이 실린 차를 몰고 오명교 사장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두 사람을 모두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이를 시행해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옆집 아이 소미를 구하기 위한 태식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아저씨인 것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대사가 이 영화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그리고 영화의 끝자락에 태식이 소미에게 말했던 이 대사. 너만 아는 척하고 싶으면 모른 척하고 싶어져. 뭐라는 거야 이 비용신이. 이 뭔 개소리야! 제가 아저씨를 극장에서 한 번, IPTV로 한 번, 또 넷플릭스로 한 번 봤는데 도통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나서 넷플릭스로 한 번 더 봤는데 그제서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효정은 소미에 대한 모성애를 가진 인물로 소미를 아끼고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정소미,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얼른 나와. 정소미, 너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소미한테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둬. 불알을 뜯어버릴 테니까. 그런데 영화 속에서 효정의 이 대사를 이어받는 이가 바로 차태식입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너만 아는 척하고 싶으면 모른 척하고 싶어져. 무슨 말인지 뜻도 알 수 없는 대사들이 사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미의 비행 장면을 태식이 모른 채 하며 돌아선 것,
그리고 이후 문방구에서 훈계를 했던 장면, 이 두 장면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경찰 혹은 문방구 주인이라는 타인에 의해서 각각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빠야? 다른 아빠들처럼 자주 좀 데리고 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미가 태식을 아빠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태식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한 아내의 사망 이후 자신을 가족이라 칭해줬던 사람이 없었던 태식입니다. 그런 태식에게 비록 위기를 넘기기 위해 소미가 그를 아빠라 지목했지만 태식은 그 상황 속에서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소미가 자신을 가족처럼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당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 모두가 다 알고 있듯 조용히 숨만 쉬며 살아가는 태식이기에 아빠야? 다른 아빠들처럼 자주 좀 데리고 와. 가족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기에 그가 느꼈던 심정과 그리고 현재 자신의 처지가 복합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결국 그가 도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정이 태식에게 한 이 대사, 소미한테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둬. 불알을 뜯어버릴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미 엄마의 이 말을 이어받고 그 말을 실천에 담은 사람이 바로 차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많은 패러디를 낳은 이 대사, 충치가 몇 개냐? 뭐? 나 전당포 한다.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무조리 씹어먹어 줄게. 이 말도 따지고 보면 사람의 몸에는 시계, 구두, 지갑, 정장, 반지 등등 돈이 될 수 있는 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금리빨을 왜 칭했을까? 심지어 영화 속에서 만석과 종석은 값비싼 명품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금리빨을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소미 때문입니다. 영화 초반 태식을 만난 소미가 혼자 꿍얼거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저씨 이빨 뽑아봤어요? 많이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소미가 죽었다고 생각한 태식은 소미와의 추억을 기억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소미가 물어봤지만 대답해주지 못했던 이 대사, 아저씨 이빨 뽑아봤어요? 많이 아파요? 네? 결국 이 대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차태식의 직업과 더불어 소미가 물었었던 이빨 뽑기, 치아를 뽑히는 것보다 더한 모조리 씹어 먹히는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미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사를 통해서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태식이 소미 때문에 내일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